그 화술로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고 말의 매력에 잠시 빠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12강 말하기의 기본 공식.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 시대에 잘 다듬어진 스피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1세기 속담은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고 스피치는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살이는 말의 연속이며 민주사회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설득력 있는 스피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화법 플러스 화술은 화력이다. 화법은 말을 잘하는 이론이고 화술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며 화력은 말을 잘하는 실력입니다. 어떤 분야든 이론과 기술을 겸비를 했을 때 비로소 실력이 나옵니다.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피치는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대1 대화와는 달리 특별한 법칙과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술을 분석해 보면 무엇인가 남들보다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그 화술로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고 말의 매력에 잠시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강의는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반대로 어떤 강의는 귓가에서 그냥 멈돌다 허공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떤 강의가 잘하는 것일까? 그것은 귀에 쏙쏙 잘 들어와서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입니다. 그동안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시니어 분들에게 말을 할 때 이 공식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라고 당부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에 힘도 없어지고 무슨 말인지 귀에 전달이 잘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메시지가 확실하게 상대방 귀에 쏙쏙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러면 말하기의 기본 공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말하자. 말이 너무 빠르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청중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중 스피치의 경험이 많지 않다든지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흥분과 초조,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동영상 촬영을 하세요. 평상시에 친구, 가족들 강의 내용의 일부를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확실하게 말하는 버릇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분석을 한 다음 어느 부분에서 말이 빠른지 느린지를 판단을 하고 자세하게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잘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녹음을 들어보면 말이 빠른 것은 성격도 있지만 흥분하거나 초조할 때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건드릴 때 말이 빨라집니다. 느린 경우도 성격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유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동영상 촬영을 자주 하다가 보면 대화 또는 발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말을 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청중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고 침착하다는 증거로서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말할 것도 없고 청중에게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착과 여유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의 꾸준한 연습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자신감 속에서 길러집니다. 보통 듣기에 알맞은 속도는 1분간에 200자 원고지 1장 반에서 2장 정도가 좋습니다. 띄어쓰기와 줄 바꾸기를 제대로 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말이 빠른 사람들은 이 기회에 천천히 말하는 훈련을 통해서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호흡을 두고 이야기하자.
호흡이란 이야기를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상시에 호흡 연습을 충분히 연습을 했다가 말을 할 때 호흡을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호흡이 짧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은 조금만 해도 헉헉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호흡에 이야기를 하느냐고 어미 끝에 가서는 어휴 숨차다 라고 하시면서 헐떡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말을 끝까지 전달은 했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말을 할 때 호흡을 조절하면서 스피치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듣습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호흡 조절을 편안하게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듣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호흡이 없는 스피치의 문제점은 청중에 숨을 쉴 수 없게 되며 답답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면 도통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호흡이 길어서 단숨에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음이 정확해서 그나마 이해가 가는 편이죠. 호흡 조절을 하지 않고 단숨에 말을 하면 청중은 발표자의 이야기를 쫓아오기도 힘들며 전달력과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호흡을 두어야 하는 세 곳이 있습니다. 문장이 끝나는 자리에서 한숨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쉼표가 있는 자리와 접속사, 부사의 뒷자리에서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하기 좋은 것은 호흡을 이용해서 책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셋째,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자. 발표 문장의 단위가 비교적 길고 구조도 복잡하면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요소가 복잡하고 길수록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문으로 말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가급적 일주어, 일동사의 문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문장당 10개 내에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 줄로 간단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 짧은 문장으로 나눠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짧은 문장이 이해하기 쉽고 쓰기도 쉽습니다. 한 문장이 2줄 이상이 되면 일단 단락을 나눠야 합니다. 2줄 이상으로 말을 하면 숨이 차고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원고를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리듬감이 살아있는 문장으로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은 다릅니다. 리듬감이 살아있고 음률이 있고 문어체와 술어체가 서로 호응이 되는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말을 할 때 천천히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이용하여 여유 있게 쉼표,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긴 문장은 짧은 문장으로 나눠서 말을 할 때 상대방 귀에 쏙쏙 잘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나의 말하는 것이 궁금하다면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갖고 장단점을 파악을 했으면 한 주제를 갖고 100번만 연습을 하세요. 또 100번의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스피치를 듣고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당신 안에 있다면 이미 당신은 스피치의 달인자가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TV는 여러분과 함께 교학상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